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스턴스 메서드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인스턴스 메서드를 구현하자는 것은 간단한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함수를 이런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호출하던 방식이었는데 이제 이걸 이렇게 바꾸자는 거죠. 이건 이미 구현이 다 돼 있고요. 이걸 이렇게 바꾸는 방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전에 이제 구현했던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함수는 무조건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고, 그리고 모든 그 객체는 여기 매개 변수 전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때는 그 매개 변수에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얘를 속성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인스턴스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 만들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훨씬 더 간단해졌죠. 일단 매개 변수가 사라졌어요. 그죠? 이게 사라지고, 또 하나는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사라졌어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면은 인스턴스 함수가 되는 거예요. 와, 재밌네요. 그죠? 그런데 이 함수는 이 스태틱이라는 걸 무조건 써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지금까지 함수라고 하면 무조건 스태틱 써서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이제 알게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함수라는 말과 메서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둘 다 같은 말일까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데 이제 개념이 좀 달라졌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보시면은 함수란 녀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 함수는 뭐다? 이 녀석에게 시키는 명령이 될 것이다. 이걸 이용하는 쪽에서 보면은 얘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지만, 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예요? 얘 그냥 함수가 아니라 서비스해주는 함수죠. 서비스를 위한 함수. 그래서 서비스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함수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함수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역할자를 이용하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 메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언어에서는 그래요. 얘는 그냥 함수라고 합니다. 펑션 이렇게 하고, 이 녀석은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펑션과 메서드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근데 자바에서는 얘를 둘 다 메서드라고 합니다. 대신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하고요. 이 녀석은 함수라고 안 하고 얘도 메서드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구분해줘야 되니까 이제 급하게 키워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를 스태틱 메서드라고 합니다. 스태틱 메서드는 이제 고전적인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전적인 함수란 모든 값은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넘겨받고, 일반적인 함수와 똑같이 사용하는 그런 녀석이에요. 그리고 인스턴스 함수는 어때요? 반드시 객체를 통해서 모출되는 함수고, 여기서 설명하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이 객체를 넘겨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런 녀석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인스턴스 함수인데, 이 메서드를 구현하는 코드 보면은 아무래도 얘가 더 많이 사용되는 녀석이다 보니까 코드 구현이 훨씬 더 쉬워요. 자, 일단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구현했었는데, 이 스태틱이라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인스턴스 메서드가 아니라 원래 형태의 메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스태틱 메서드라는 녀석은 그냥 함수를 나타내는 그런 녀석으로서의 식별을 위한 그런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을 붙여서 이제 이걸 정의하게 되면 사실은 그냥 개념은 함수입니다. 함수. 그리고 스태틱을 빼고 구현하게 되면 얘는 인스턴스 메서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에 대한 차이도 생기는 거예요. 자, 스태틱일 경우에는 모든 그 데이터는 파라미터로 전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할 때 이 녀석을 이용해서, 이 이름을 이용해서 exempt라든지 current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선 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일단 여기서 똑같은 구현 로직을 가져요. 똑같은 로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걸 넘겨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넘겨받았으면 여기서는 무슨 이름으로 쓸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스턴스 메서드는 묵시어로 예약되어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this예요. this. 요걸 이용해서 사용하니까 요걸 이용해서 인풋하라는 얘기죠. this. 요거. 이 현재 호출되고 있는 객체가 바로 this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이름을 썼었는데 이 이름이 this로 예약되어 있다는 거.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던 함수를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그때 차이는 스태틱이라는 키워드와 파라미터를 넘겨받는 방법이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this라는 키워드로 무시하고 넘겨받을 수 있고,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만 빼버리면 인스턴스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용 방법이 이렇게 사용하던 방식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바뀝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이렇게 했던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스태틱 지우고 파라미터 지운 다음에 이 이름을 this로만 바꿀 거예요. 그러면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예제인데요. 이거를 새로 만들 거예요. 캡슐화를 넘어섰으니까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그런 단원으로서 예제를 다시 또 복사할 겁니다. 두 번째 예제 메소드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룰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건 다 닫고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열고 리그램 리스트 열어서 리그램 리스트를 오른쪽에 두고요. 좀 확장을 좀 한 다음에 이 녀석을 가지고 놓을 겁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이 프린트 리스트라는 녀석, 이 녀석을 지금은 다 스태틱 형식으로 구현했는데 스태틱이잖아요. 이걸 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빼고 이것도 같이 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용할 때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런 방식이 아니라 list.input list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빨간 줄이 거지는데요. 왜냐면 얘는 아직 인스턴스 메서드 형식으로 구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서 input list를 두고 실제로 얘가 오류나지 않도록 한번 해볼게요. 요걸 복사할 거예요. 복사해도 됩니다. 복사해서 또 구현해도 돼요. 자, 위에다가 인스턴스 메서드를 구현하기 위한 공간을 준비하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그대로 둘 거예요. 그대로 두는데 여기서 스태틱을 하나 지울게요. 지웠어요. 그리고 이 매기벤스를 지울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인스턴스 메서드는 다 구현이 됐기 때문에 저장을 하는 순간 이쪽에 에러가 사라지죠. 우와, 대단한데요? 한번 줄여서 볼게요. 뭐가 달라졌어요? 훨씬 더 쉬워졌죠. 그죠?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사라지고 매개값이 쉬워졌으니까. 근데 여기 X가 지금 떴네요. 여기서 오류가 사라졌는데 이 내부적으로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매개변수로 넘겨받았던 그 객체 이름이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녀석을 지워버렸으니까 에러가 날 거 아니에요. 이거는 this로 고치면 됩니다. this 복사 붙여넣기 this 그럼 돼요. 자, 내려가서 또 여기서도 thi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와, 대단하죠. 그러면 분명 아까 에러가 있었는데 이제 에러가 다 사라졌어요. 와, 멋지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요 녀석만 인스턴스 메서드로 바꾸고 요 녀석은 그냥 고전적인 방식의 스태틱 메서드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돌리면 문제가 있나 없나요? 문제 없습니다. 다만 표현식만 바뀌었을 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돌아가는 방식은 똑같아요. 넘겨받는 방식도 똑같고 뭐 실행 속도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당연하죠. 표현식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로 보는 그런 방식보다는 객체를 먼저 앞세워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스트라는 녀석을 또 만들었다 합시다. 리스트 1도 있고 또 리스트 3도 있어요. 2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내가 무엇을 이용하는지 눈에 띄는데 과거 방식 썼다 생각해 보세요. 인풋 리스트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 리스트 1을 뒤로 이렇게 꽂았다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이제 이 녀석을 쉽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막상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좀 더 나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녀석이 책임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함수를 구현하고 있다. 이 녀석이 어떻게 보면 기능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서비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는 저 녀석을 이용하는 입장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것이 의인화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객체 지향에 대한 실색에 대한 의미가 점점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기본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볼게요. 정말 이렇게 이것과 섞어서 써도 되는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적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1, 1, 1. 자, 성적 출력 한번 해볼게요. 네, 아무 문제 없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택이 남은 거예요. 나는 이거를 객체를 위주로 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고전적인 방식으로 스태틱하게 할 것인지 이런 거예요. 당연히
객체를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바꿔보자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했던 것처럼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오류가 안 나도록 이걸 바꿔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형 다시 한번 이어서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간단하니까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자, 저도 이제 바꿔보도록 할게요. 위에 올라가서 아까는 이제 두 가지를 다 만들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완전히 바꿀게요. 자, 지우고 지우고 지웁니다. 다 지웠죠? 자, 여기서도 요거 지워요. 이때는 요거만 지우는 거예요. 이거는 부가 옵션이기 때문에 지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요거부터 먼저 제가 결정을 할게요. 여기 리스트라는 녀석은 this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또 밑에 가서 리스트를 쓰고 있는 녀석이 있다면 바꿔야 될 텐데 다행스럽게도 없네요. 이게 끝이에요. 자, 여기는 에러가 해결됐고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자, 이 녀석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이 리스트가 앞으로 가야 되겠죠. 앞으로 가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는 리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뭘로 바꿔야 되냐면은 this를 바꿔야겠죠. 얘도 this로.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인스턴스 메서드 잘 만드신 겁니다. 와, 잘 만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하는 걸 구현해 봤는데요. 전에 만들었던 그 캡슐이 좀 더 개체지향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좀 아까 프린트 할 때는 우리가 비교해 보느냐고 함수 두 개를 다 구현했는데 이제는 스태틱을 빼시고 인스턴스만 남길게요. 자, 그리고 요 이닛이라고 하는 게 남았는데, 이닛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금방 바꿀 수 있겠죠? 자, 리스트라는 녀석을 지우고 여기를 리스트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쪽에 와서는 이제 스태틱을 지우고 이제 리스트라는 녀석을 넘겨받았던 녀석을 지우면 되겠죠? 그리고 오류가 나면은 this로 바꾸는데요. 이 this라는 녀석은 무조건 받게 되기 때문에요. 이 녀석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지우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 생깁니다. 그러면 지워도 되는데 지우는 게 더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써주는 게 바람직합니까? 이런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기준 하나 잡아 쓰는 거예요. 지워도 되면 지우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제 식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럴 때는 지우시면 안 되겠지만 지워도 되는 거라면 지워서 쓰는 게 더 추천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this라는 녀석을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지워서 쓰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워서 코드를 만들게 되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객체지향스럽게 만들어지는 마지막 관문인데 은닉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캡슐의 은닉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